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또 되게 좀 불안하게 만드는 안 좋은 시장이 좀 연출됐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고가 갱신을 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정말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좀 오늘 많은 비중을 되게 정리했는데요. 그거 이제 좀 그 얘기를 드리면 뭐 이렇게 광고가 또 오네요. 자, 오늘 3분봉으로 일단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이렇게 그 지수를 꼭 그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만 보시고 시야가 너무 좁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지수를 봤을 때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거죠. 일단 오늘만 봤을 때 그래요. 자, 보시면 2640포인트를 돌파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2640을 돌파 못했다. 돌파 못했다, 돌파 못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때부터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그 흐름이 나오는 거죠. 고점이 낮아지고 힘이 약하구나, 그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약하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상승 추세가 반납되는구나, 단기적 상승 추세도 반납되는구나의 지표도 있고요. 가장 좀 그 체크해서 봤던 건 사실 요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들 아실 것 같은 요 지수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다는 거. 헤드앤숄더 패턴이 오늘만 보면 완성이 돼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깨고 내려갔다, 깨고 내려갔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죠. 아무튼 이렇게 꼭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연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의 그 완성이 되기까지가 정말 지켜줘야 되는 자리대가 있죠.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넥선이라 그러죠. 넥선이라고 하는 2618포인트를 좀 예의주시했는데요. 2618포인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요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추세를 넘지 못하는 것을 확인,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더 빨리 봤으면 좋았으련만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그래도 여기에서 대응했고요. 여기에 대한 하락은 좀 다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전달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이제 지수로 뭐 그림 그려서 기술적 지표로만 얘기 드린다라기보다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는 게 있어서 좀 경계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 내일 또 만약에 상승 반등이 오는데 2618포인트 부근이나 여기 그 저항대들을 뚫지 못하면 거기가 오히려 단기 그 임퍼스가 들어가는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기술적 지표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임퍼스가 한번 또 오랜만에 볼 건데, 자, 임퍼스가 야 여기서 반등을 해주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임퍼스가 깨고 내려가야 되는 자리예요. 정말 여기가 좀 이렇게 깨고 내려와 주면 좋으련만 임퍼스는 우상향 중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임퍼스는 우상향 중이구나, 계속 추세를 올리고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가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대에 머리를 올린 거죠. 요게 오늘 하루만 보면 단기적으로 이평선을 회복해주는 캔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찜찜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요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졌다는 건데,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다 해서 미국장 시간에도 좀 빠졌었고, 근데 좀 이렇게 그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은 흐름이 안 나와주니까 되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돌파를 못하면 빠진 건 당연하죠. 자, 저항대를 돌파 시도해서 못하면 빠진 건 당연하고요. 재차 돌파 시도했는데 빠졌다는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냥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주봉상, 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락 장악형 캔들이 되는 거죠. 이 전주를 잡아먹어 버리는 하락 장악형 캔들류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안 좋은 신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K 하이닉스의 오늘 급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들,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대표하는 것들은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올라가야 지수도 견인되고 쭉쭉 올라갈 텐데, 반도체가 꺾여 내려간다는 건요, 지수가 상승하기 약하다가 되죠. 오늘도 하이닉스가 한몫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정말 이렇게 반도체들이 꺾여 내려가고 안 좋은 흐름이 나와버리면 정말 지수가 견인되고 올라가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럼 더욱더 지수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피하고자 좀 비중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현금화 해놓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때 봐도 되고, 오히려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정말 숏으로 단타 매매 위주로 봐야겠죠. 정말 바닥이 확인되고 뭔가 좀
중요 저항대 돌파되는 것이 아니면 정말 하루 이틀 짧게 가져가는 매매밖에 못하겠다.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런 위치,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유튜브들 보시면 어떤 의견인지 모르겠어요. 저의 의견도 하나에 접목해 보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자라는 건 항상 좀 이렇게 어려운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드렸던 게 원익 IPS인데, 원익 IPS가 자 세력이 관리하고 깨지 않으려면 여기 오늘 말씀드렸는데 내일 또는 내일 이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캔들이 지켜주면은 오히려 시장보다도 견고하고 세력에 관여하면 하방에 대한 좀 안전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우리가 받고 좀 모니터하자는 금액대 거의 다 다달았는데 48,300원 300원 부근 추세대 부근 다 왔다는 얘기죠. 왔는데 하이닉스랑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꺾어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또 꺾어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매수 관점이 아니라 좀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좀 불안 심리가 드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 때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원익 IPS를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일단은 좀 관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흐름을 좀 보고 대응하셔야지 금액이 왔다라고 사는 건 아니죠. 흐름을 봐야 되겠죠. 흐름상, 분봉상, 지수, 내일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좀 관망으로 이렇게 주식은 대응이에요. 그때그때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K고요. SK도 오늘 또 이렇게 별로 하락이 생각보다 뭐 괜찮았죠. 괜찮았고 했는데 요때랑 똑같아요. 요때랑 제가 얘기 드리죠. 이때 생각보다 안 빠지고 뭐 괜찮네요, 괜찮다 했는데 이때 이제 개인 매도가 나오면서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어제 오늘 개인 매도가 나와요. 개인 매도가 나오니까 하방은 좀 버텨준다 정도인데 요때랑 똑같죠. 요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금은 계속 쏟아붓고 있고요. 기관은 던지고 있고 외국인이 좀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매집의 일원, 매집 중 그냥 그 여기서 매도 나오는 물량들을 좀 받아 먹는다 정도 수준으로 보이고요. 정말 외국인이 정말 시장 전체를 지금 주도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 드렸죠. 지금은 기관의 수급에 좀 많이 의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렸기 때문에 환율도 자꾸 좀 불안하게 좀 깨고 내려가야 되는 자리를 자꾸 버텨주고 있다는 것도 불안 요소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SK는 마찬가지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면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렸죠. 차라리 돌파하면 뭔가 돌파하는 좀 이렇게 세력 관여 캔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도 공매도 늘어났고요. 아직 시간상 대차장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아직은 관망, 다른 특이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얘기 드리면 시장이 상승 갈 때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상승 갔다 눌리고 상승 갔다 눌리잖아요. 상승 갈 때 약하죠. 상승 갈 때 약하고 하락할 때 많이 빠지는 게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승 가지고 반등해줄 때도 반등도 없어요. 거의 1%도 못하는 반등했다가 다시 원짜리 이렇게 된다는 건 시장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또 하락은 또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할 거 없다. SK는 특히 급할 거 없다. 그다음 보시고, 자, 오늘의 주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장 속에서도 오늘의 시장을 주도했던 건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요. 정말 딱 보시면 근데 이게 태양광 올라가니까 주도주냐 해서 주도 됐다 해서 사실 수 있어요. 사실 수 있는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주도성을 보이려면 지속성이 필요한데 내일 또 만약에 또 여기가 돌파되면 모르겠어요. 내일도 막 갑자기 돈이 여기로 몰려가지고 쭉쭉 간다 그러면 오히려 분봉 보고 따라가고 단타치고 해야죠. 그 정도 관점으로밖에 못 보겠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조정이죠. 조정을 기다려야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일단 중요한 자리대였는데 이게 다시 돌파됐고요.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한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지지가 받으면 오히려 매수가 들어가기 좋죠. 세력이 관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지켜줄 것이고, 오히려 빠지면 시장이 회복할 때 다시 한 번 더 탄력 있게 가겠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할 때도 좀 이렇게 고가놀이나 이렇게 좀 버텨준다든가 뭐 그럴 때 오히려 좀 볼 수 있는 거죠. 내일 당장 뭐 또 따라 타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오늘 꼴이 남은 부분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 닿는 부분입니다. 장기 하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돼야겠죠. 여기가 정말 강하게 돌파되는 신호가 나와야 되니까 아직은 상승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뭔가 매물을 뚫어내는 힘 이런 것들이 작용되려면 조금 더 상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해주고 안착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은 불안하다. 이렇게
이렇게. 자, 분봉만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면 추세 돌파 캔들은 나왔어요. 돌파 캔들은 나왔지만 불안하다. 아직은 걸쳐 있고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일단 때로는 시장에 나쁘다 여기다. 그래서 우상향, 요 우상향만 지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로 보자는 거죠. 추세로 봐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눌림목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추세가 완연하게 돌파돼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얘기 드리죠. 역배열이에요. 하나솔루션도 아직 장기 역배열이기 때문에 당장 다이렉트적으로 쭉쭉쭉 올라간다라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는 힘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맞고 떨어지고 거기에서 조정 구간이 나올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려봐야 된다가 되겠죠. 오늘 또 같은 섹터 올라간 게 SDN입니다. SDN이 좀 대장주 성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모니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메타버스 뭐 얘기 드릴 때 다 마찬가지로 다 같이 얘기 드렸는데요. 자, SDN이 여기대를 지켜주면서 여기 꼬리대 여기대를 지켜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건 괜찮다. 상한가 나오긴 했지만요, 마찬가지로 눌림목 매매를 해야 돼요. 이게 빠져서 조정을 줄 때 매매해야지. 만약에 내일 또 상승 출발한다, 상승 출발하는데 분봉상 괜찮다, 그러면 이 윗단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윗단까지는 열려 있는데 말 그대로 좀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짧게 보던가 보유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걷어들이면서 지켜봐야 되는 자리고, 신규 매수는 오히려 이렇게 좀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눌러주고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하나의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가정하면서 분할적으로 이렇게 눌림목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따라가가지고 뭐 여기 막 요런데 막 고점에 물려가지고 혼자 이렇게 빠질 때 좀 괴로워하시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다 지금 같은 장은 물리면 안 된다. 물리면 힘들어진다. 시장의 방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줄 거라는 얘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물리면 시장 무너져 버리면 같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세력이 단기적으로 그 수익 내고 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지 말자. 꼭 금액대 체크해가지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조금 시장에도 그럼에도 그 세력이 관여했던 거, 세력이 관여해서 좀 관심 있게 볼만한 것들을 한 몇 개 담아봤는데요. 자, 요게 보시면 광명전기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급등하고, 지금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눌림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눌림 구간. 그래서 반등이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3,300원 정도, 3,300원 정도와 제가 그어놓은 추세, 이게 이제 원래 본 추세였죠. 우상향으로 가던 추세를 한 단계 추세 레벨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추세 레벨업이 됐다. 추세 레벨업이 됐어요. 이 추세 레벨업으로 가려고 해도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3,290원, 80원 뭐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 정도가 또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또 주봉으로도 보면요, 주봉으로도 예전에 지지받았던 자리, 체크를 해놨는데 너무 지저분해지네요. 조금. 자, 주봉으로도 여기 단이 되겠죠. 여기 단 3,000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 정도가 이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지금 그 자리고요. 여기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로 가야겠죠. 반등만 노린다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지만, 싸게 묻어가는 거 아니고 단기적 매매입니다. 단타를 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대다라는 거니까 꼭 그 명심하시면서 보시고요. 우진도 마찬가지예요. 우진도 어제 얘기 드렸죠. 어제 얘기 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11,800원, 12,000원 구간. 여기가 이제 거래량도 오늘도 또 거래량도 도치형 캔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게 또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니까 좀 관심 종목으로 내일이나 좀 월요일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는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차라리 보시란 얘기예요. 세력이 관여는 했고 거래량 나은 것 같지 않은데 재료는 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렇게 눌림이 오고 나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데 따라가 가지고 사버리면 정말 맨날 마음 졸이면서 봐야 돼요. 근데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단기적으로 거친 것들이 반등을 노려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지금 뭐 급등했다 따라타지 마시고,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거,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게임도 메타버스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할적 매도 나쁘지 않다, 비중 줄여야 된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쉬어갈 때 다시 보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늦은 거죠. 지금 사기엔 늦은 거예요. 추격 매수가 돼버리고 또 꼭대기에 물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된다. 예전에 대응해드린 그 매매권에서 사신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팁인데요. 연기금이 또 요건 담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요것도 요 금액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자, 103,000원 103,000원, 그 다음에 이 밑단 1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요런 것들도 사실은 좀 그런 게, 메타버스나 요런 것들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걔네들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고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섹터별 꼭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고요. NFT, 메타버스, 게임 이런 거 같이 섹터를 다 두루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 보시면 세력이 관여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자, 관여했다. 오늘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관여했고, 중요한 저항대, 단기 저항대를 넘어섰다. 103,000원을 돌파한 거예요. 그 돌파 매매로 보는 거죠. 자, 보시면 돌파 매매 30분봉 보시면 여기 단이 돌파된 겁니다. 여기가 103,000원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돌파된 거죠.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가 돌파됐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 근데 여기가 이탈되면 다시 한번 그냥 내려가니까 의미가 없다. 그래서 103,000원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손절 라인이 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103,000원 부근, 여기 정도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 깨지면 안 되는 자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조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목표치는 이렇게 장기 하락 추세라고 봤을 때도 추세대가 아직 열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뭐 이 정도 한 12만원 구간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10% 이상 정도 낼 수 있는데, 손절 라인은 103,000원 정도가 금액이 꼭 지켜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맞춤 대응해 보시면 또 수익 구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은 참 어렵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보셨겠지만 최근에 공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급락, 갑자기 뭐 한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방어가 돼 있어야 되고, 조금 빠르게 예민하게 좀 대응해 주셔야 돼요. 금액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손절 라인을 벗어나 버리면 과감하게 자르시기도 해야 되고요. 손절 라인을 잡고 가자, 저항 지지 꼭 체크하고 꼭 수익도 날 때 걷어 들여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한번 글을 남겨봤어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가 어떨까? 이 시장의 방향이 다음 주에 좀 좋은 흐름 나와줄 것 같다, 아니면 조금 좀 조정이 다시 시작되고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 좀 커뮤니티에 한번 달아놔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좀 그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분들은 한번 투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송에 도움 더 되겠죠. 아무튼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